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뜨거운 트로트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시청률 8%를 찍자마자 마녀심사단의 칼날 심사평이 쏟아지며 무대보다 멘탈이 먼저 무너졌다는 이야기. 다들 보셨나요? 재연 요청을 단칼에 자른 한마디부터 노래 의미부터 생각하라는 직설까지. 시청률 8%를 찍는 순간 환호가 터져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스튜디오의 공기는 축하가 아니라 경계였다. 마치 누군가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라고 속삭이는 듯한 긴장. MBN 킹 오브 액티브 싱어즈 3첫 회가 동시간대 1위를 찍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청자들은 더 큰 무대를 기대했지만 정작 무대 위 현역들은 다른 공포를 먼저 떠올렸다고 한다. 레전드 10인 심사위원단, 경력 합계 418년. 숫자만 보면 든든한데 그 숫자가 빛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느껴졌다는 말이 나온다. 왜냐고요? 그들은 칭찬으로 무대를 띄우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치의 흔들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웃음 대신 단호함으로 무대를 압박했다. 시청률이 올라간 만큼 심사도 더 세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참가자들의 표정부터 먼저 무너졌다. 첫 방송이 끝난 뒤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건 누가 몇 점을 받았냐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말 한 줄이었다. 단정한 문장, 짧은 호흡, 그리고 상대가 반박할 틈이 없는 결론. 이게 사람을 더 무섭게 만든다. 좋았어요 같은 말이 아니라 예 그랬는지 아세요? 가 먼저 나오는 심사. 실수라는 단어가 입에 올랐을 때조차 위로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리는 분위기. 현역 가수들이 모여 국가대표 자리를 두고 싸우는 프로그램이라지만 그날만큼은 노래 대결이 아니라 심리전이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결과가 정해진 듯한 느낌. 참가자들은 무대보다 심사석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고 관객의 박수보다 심사위원의 표정을 더 두려워하게 됐다. 그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굳힌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 참가자가 실수를 만회하려고 재연을 요청했다는 이야기. 보통이라면 다시 해보세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 심사석에서 돌아온 대답은 차갑게 떨어졌다. 어떤 경연이든 심지어 지역 노래 경연이라도 실수했다고 재연할 수는 없다는 단호한 말. 듣는 순간 공기가 뚝 끊긴다. 마치 스튜디오의 온도가 한 번에 내려간 것처럼. 그 말은 단지 규칙을 설명한 게 아니었다. 여기는 봐주는 곳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다른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었다. 실수하면 끝, 변명할 틈도 회복할 기회도 없다. 그 한 문장이 지나가는 순간 참가자들의 멘탈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누군가 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심사위원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노래할 때 의미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왜 무섭냐면 그 말 안에는 지금 당신은 노래를 그냥 불렀다는 평가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가수에게 그냥 불렀다는 건 치명적이다. 음이 맞고 고음이 올라가고 박수가 터져도 그 한마디가 찍히면 모든 게 무너진다. 심사위원들은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아프게, 더 직설적으로 눌러버린다. 순간 참가자들의 눈빛이 변한다. 방금 전까지 무대를 장악하던 사람이 단 몇 초 만에 몸을 작게 만든다. 카메라가 잡아낸 건 노래보다 그 표정이었다. 나,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눈빛. 그게 바로 멘탈 붕괴의 시작점이다. 사람들이 이 심사위원단을 마녀심사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마치 주문처럼 한마디를 던지면 무대의 공기가 바뀐다. 관객석의 환호가 살짝 늦어지고 참가자의 호흡이 빨라지고 스튜디오 전체가 그 말 한 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게다가 심사위원들이 레전드라는 사실이 더 무섭다. 그들이 날카로울수록 시청자들은 역시 레전드라고 말하지만 참가자에게는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벽이 된다. 실력으로 싸우러 왔는데 권위와 싸우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마음이 먼저 꺾인다. 그래서 어떤 참가자는 노래 시작 전부터 이미 굳어 있었고 어떤 참가자는 한 소절 부르기도 전에 목이 잠기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멘탈이 흔들린다는 건 이미 절반은 진 싸움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분위기가 첫 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해 예고가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은 이거 더 세진다는 걸 직감했다. 첫 회가 시청률 8%를 찍었다. 대중의 관심이 확 올라갔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관심을 받으면
제작진은 뭘 할까? 더 강한 장면을 원한다. 더 자극적인 반응을 원한다. 더 뜨거운 논란을 원한다.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심사석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이미 첫 회에서 봐주는 심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이제 시청률이라는 숫자까지 등에 업었다. 그 순간 심사위원들의 말은 더 무거워지고, 더 단호해지고, 더 날카로워진다. 시청자는 흥미로워하지만 참가자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다. 아, 오늘은 더 큰 판이 됐구나. 큰 판에서는 실수 하나가 더 크게 터진다. 멘탈은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참가자들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은 각 장르에서 현역으로 살아남은 말 그대로 전쟁터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무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행사장에서,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수없이 검증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멘탈이 흔들린다는 건 심사 방식 자체가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존재를 평가한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를 묻는 순간 참가자는 노래를 넘어 자신의 음악 인생 전체를 증명해야 하는 느낌을 받는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심사석 앞에서 변론하는 사람이 된다. 그 순간 노래는 흔들리고 호흡은 깨지고 표정은 굳고 결국 멘탈이 먼저 붕괴한다. 시청자들이 느끼는 재미도 사실 여기서 나온다. 실력자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실력자들이 흔들리는 순간을 보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많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리얼리티쇼는 늘 그 지점에서 폭발한다. 완벽한 사람보다 흔들리는 사람이 더 드라마를 만든다. 특히 레전드 심사위원이 던진 한마디에 현역 가수가 주춤하는 장면, 그 장면이 콘텐츠가 된다. 댓글창은 바로 불붙는다. 너무 가혹하다. 아, 그래도 맞는 말이다.가 동시에 터진다. 찬반이 갈라지는 순간 프로그램은 더 뜨겁게 타오른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다음 회를 끌고 간다. 그러니 시청률 8%라는 숫자는 축하가 아니라 다음 회의 폭주 신호로 읽힌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진짜 싸움은 무대 위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는 노래가 흐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멘탈이 부서진다. 재현은 없다는 한마디는 규칙이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의미를 생각하라는 조언은 친절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가 쌓일수록 참가자들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 방어하는 순간 예술은 위축된다. 위축되는 순간 실력도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화면에 찍히고 그 장면이 화제가 되고 화제가 시청률을 올리고 시청률이 심사를 더 세게 만든다. 이건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이야말로 마녀심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상하게 중독적인 긴장. 30일 이해가 방송되는 순간 사람들은 또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심사석이 만들어내는 드라마라는 사실을.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을. 시청률 8%가 찍힌 바로 그날 박수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린 건 한 심사위원의 단호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던져진 순간부터 이미 게임의 룰은 바뀌었다. 이제 무대는 노래로 이기는 곳이 아니라 멘탈로 버티는 곳이 됐다. 폭주는 시작됐고 흔들린 건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